안녕하세요. 네, 그룹을 활용한 실전 보고서 작성 가이드 부분을 기술한 디지털 융합교육원 지도교수 유인숙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융합교육원 지도교수, 한국 AI 영상 제작협회 부회장, 디지털 융합교육원 인천 남부 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중견 리더 과정 강사로 다양한 곳에서 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 설정과 보고서 작성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고 초안을 작성하고 윤리적 한계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네, 이 책에서 제가 기술한 부분은요. 그룹의 기본 기능 및 실전 예제를 통해서 AI와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룹을 사용해 보신 분 계시면 2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그룹을 사용해 봤다 하시는 분 2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룹을 사용해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3번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3번이 몇 분이 계시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그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서 개발한 LLM이 아닌 자체 개발 모델인 LLM을 사용해서 만든 플랫폼이고요. X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구 트위터인데요. 이 트위터에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결과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고 트렌드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3번에 되어 있는 이 딥서치 기능은 그록이 아니라 다른 AI 플랫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록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제가 준 채팅창에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습이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줌 채팅창에 잠시만요. 네, 그록 링크 드렸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그록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줌 채팅창에 제가 드린 그 링크로 들어와서 실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가입하기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가입하기 메뉴를 눌러서 구글로 연동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되시면 줌 채팅창에 4번 남겨주세요. 네, 최수미 선생님 4번. 가입 같은 경우는 뭐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바로 연동해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지금 실습이 어려우신 상황이실까요? 네. 네. 이상원 선생님께서도 4번 남겨주셨고요. 김정미 교수님도 4번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창원 선생님께서도 4번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실습이 가능한지 어쩐지 제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병인 선생님께서도 4번 남겨주셨네요. 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네, 혹시 화면이 다르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화면이 보이시면 우측 제가 이 PPT에 번호를 적어 놓았잖아요. 1번에 이 유령 그림 같은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비공개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T의 임시 채팅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록에 남지 않고 때문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부분을 누르게 되면 히스토리 부분인데요. 내가 그룹과 나눈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설정 부분인데요. 저는 모든 AI 툴 사용에 있어서 이 설정 부분을 제일 먼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여기 3번 프로필, 내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카테고리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계정 부분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언어 부분에서 변경을 눌러서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진행이 빠르실까요? 어떠실까요? 괜찮다, 적당하다 5번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장성경 교수님, 김정미 교수님, 최종욱 교수님, 이상원 교수, 네, 이상원 교수님,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설정 부분에서 맞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 그록이 어떤 어조로 대답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디폴트 값은 커스텀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간결한 혹은 정중한 혹은 소크라틱이 좋다 하시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 설정 지시사항 제가 2번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GPT에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춤 설정 화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용자의 배경이나 대화 스타일, 특정 작업 요구사항, 아니면 제한 조건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직업이나 관심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맞춰서 알맞는 답변을 제공해주고 그록이 사용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 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아니면 강사님들은 나는 생성형 AI 전문 강사야. 라는 입력어를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대화 스타일 및 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친근함 혹은 전문적인 어조, 유머러스, 간결함 등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머러스하고 캐주얼한 톤으로 답변해줘. 복잡한 기술 용어는 피하고 쉽게 설명해줘.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작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코딩, 글쓰기, 데이터 분석 등에 집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한 조건은 특정 주제나 표현을 피하거나 강조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주제는 다루지 말고 중립적인 답변을 제공해줘 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이전에 언급한 프로젝트 관련 대화를 기억하고 그 맥락을 반영해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채팅창에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변경해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소프트 개발자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민수이고 이름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머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름 정도는 괜찮다고 하니까요. 이름은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해. 주로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다뤄. 답변은 한국어로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해줘. 코드 예제는 항상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제공하고 주석을 포함해. 유머는 가볍게 넣어도 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정치나 종교 관련 주제는 피하고 기술적 질문에 집중해. 이런 정도로 지시사항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이는 예시는 또 생물학 전공 학생의 예시도 하나 넣었고요. 일반 회사원에 대한 예시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설정 부분에서 데이터 컨트롤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AI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와의 채팅 기록이 학습에,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모델 개선 부분인데요. 이 그록에서는 네, 프로필 눌렀을 때 설정에서 데이터 컨트롤 그리고 모델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비활성화시켜주면 내 개인 정보가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모리 기능은 대화 기록으로 그록을 맞춤 설정하세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해 놓으면 나와 그록의 이전 대화를 기억해서 그 기억한 대화를 기반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챗GPT의 메모리 설정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끝마치고 나면 다시 이 홈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홈 화면에 이건 제가 이제 캡처했을 당시에 이렇게 됐었고요. 지금 또 작업 공간이라는 화면이 또 보이고 있죠. 네. 일단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이 부분에 똑같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룹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요. 여기서 최근 뉴스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웹페이지를 긁어와서 검색 결과를 주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걸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양분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어떤 페이지들을 갖고 왔는지 대략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 우측에는 검색 결과, 어떤 링크에서 가지고 왔는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왔는지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연동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록에서는 딥 서치 기능과 디퍼 서치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이점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서치는 무료 사용자 기준으로 24시간, 만 하루마다 10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빠른 정보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디퍼서치의 경우는 딥서치에 비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딥서치에 비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간 더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질문의 경우에는 2시간에 10번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무료 사용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한 없이 이 많은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월 30달러의 구독료를 내시면 네, 좀 더 다양하게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AI가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사용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록에서도 프롬프트 작성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ESG 경영 전략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2025년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 내가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그 기업의 이름을 넣어주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략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항목별 구체적 예시도 포함해줘. 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목적과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략적 제안도 포함해줘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톤과 스타일인데요. 공식적이거나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세부 조건인데요. A4 용지 몇 장 분량 혹은 표를 포함해줘,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작성해줘 등의 세부 조건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고서의 기본 구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고서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 부분에는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보고서가 다루려는 핵심 문제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부분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와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론 부분은 보고서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이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개가 필요하며 도표나 사례, 인용 등을 활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때 행동 지침이나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짧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 목적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보고서, 연구 보고서, 기획 보고서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목적에 따라서 세부 구조와 강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비즈니스 보고서의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계획을 나타내는 순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수치 데이터와 구체적 제안이 핵심이며 경영진이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결하고 두 갈씩의 결론 중심으로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상반기 매출 하락 원인 분석 및 여기도 이제 기업의 이름을 넣어주면 좋겠죠. 비즈니스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경영진 대상으로 A4 2장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는 연구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객관적이고 출처 명시와 데이터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소 공식적이고 학술적인 보고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국내 스타트업 생존율에 대한 통계적 분석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줘. 연구 방법과 한계도 명시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보고서인데요. 기획보고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의 의도와 실행 방안, 기대 효과 중심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보고서 형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2030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안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정책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실행 로드맵도 포함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룹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해볼 텐데요. 주제를 잘 선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제를 설정하시고 네,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라고 두루뭉실하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 작성이라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네, 그다음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보고서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중소기업 전략 실행 방안, 정부 지원 정책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적으면 보고서가 빈약해지고 너무 많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던 예시를 여기다가 넣었는데요. 이렇게 ESG 경영 전략 보고서 초안을 요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서론, 그리고 목표와 세부 목표, 그리고 주요 이니셔티브 등을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초안을 만들고 나서 또 다듬어야 합니다. AI가 해주는 대로 뭐든지 그냥 마무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장을 다듬어서 문체를 통일해 주어야 합니다.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톤을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적이고 간결한 문체로 다듬어줘 해서 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주고요. 두 번째, 구체성을 강화해 줍니다.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 사례, 근거를 보강해서 가능한 수치 데이터를 삽입해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용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강화해 주는 것이죠. 출처를 포함해 작성해줘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AI 보고서 작성의 윤리와 한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작성물의 신뢰성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AI 같은 경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부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의 사실을 생성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섞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그록 같은 경우는 엑스데이터 기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게시물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증을 꼭 하시고 네, 공식 통계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 권위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명시해야겠죠. 여기서 그록에서 출처를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따로 조사해서 명확히 표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절주의. 네, AI가 기존 문서나 공개 자료를 학습한 결과를 재구성했다 하더라도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점검하고 수정해서 고유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검증과 윤리적 감수성을 유지해서 작성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도 있죠. 네, AI가 참고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일 경우에 민감한 경우에 직접 원본을 확인하고 정식 인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적절한 인용, 네, 논문 등을 참조한 경우에 반드시 인용 기준에 맞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민감한 데이터, 실명, 내부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네,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생성형 AI는 도구일 뿐 언제나 최종적인 책임은 네, 작성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같은 맥락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그록에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이 네, 조금 키운다고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연구하시는 그 공무원분이 계셔서 거기에 맞는 주제로 한번 작성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청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연구 보고서 작성해줘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네.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구보고서 해서 서론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개요, 그 다음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개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리시에 대한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사례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거, 그리고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 그리고 결론 및 전망, 그리고 참조까지 이렇게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채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GPT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AI를 쓰는 부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연구 보고서 내 업무에 따라서 얘가 더 잘 작성해주는 툴이 있고 얘가 더 잘 작성해주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량이라고 그럴까요? 이 네. 분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 보통 GPT로 요청했을 때 분량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것도 아마 복불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AI를 써보고 그 내 업무에 맞춰서 좀 더 잘 나오는 툴을 사용해 보시라고 다양하게 써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특히 이 책 공동 저서에서 그록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록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답이 아,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연구 결과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 형태는 GPT보다는 이 그룹이 조금 더 좋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요것도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그록 네, 말고 젠스파크라는 툴도 있고 네네. 이게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젠스파크에서 조금 더 분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좀 네. 더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만족도가 높긴 하셨어요. 아,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네, 이상원님께서 네. 지시사항을 넣을 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상원님 혹시 어느 부분이실까요? 그록에 보시면 그 퍼플렉시티처럼 요 작업 공간이 나왔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맞춤 혹시 설정에 네, 맞춤 설정이요. 잠시만요. 지시사항이 그 희미하게 있는데 거기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네, 맞춤 설정에서 네, 여기요. 지시사항. 그게 이 상태가 아니고 네, 영어로 respond as a scholastic teacher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설명이 돼 있는데 네. 넣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력이 안 되나요? 예, 예. 그러면 아마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새로 고침하시거나 지금 줌 환경에서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줌이 끝나고 나서 네, 새로 고침 혹은 아니면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켜보시면 또 잘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지금 예. 보여드렸죠, 되는 거. 예, 네, 예, 예. 답이 되셨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프롬프트 창에 아까 네, 딥서치하고 딥버서치 차이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전구 모양의 싱크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추론 모드요. 이거는 추론 모드를 할 때 그러면은 딥퍼나 딥서치를 하면서 추론 모드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같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띵크 모드를 하면 얘는 꺼져요. 이렇게 네,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싱크는 추론 모델이다.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수학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챗GPT에서 20불짜리 유료를 쓰고 있는데요. 네, 정창원 그룹에도 뭐 선생님이요. 유료가 있나요? 네네, 아까 제가 PPT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예. 슈퍼 그록이라고 해서 월 30불을 내면 이용의 제한 없이 좀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시간에 30쿼리.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에 10번이잖아요. 근데 예. 월간 30달러를 내시면 2시간에 30쿼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이 그럼 되셨을까요? 교수님은, 예, 예. 교수님 30불짜리 써보셨어요? 아, 저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무료로. 네네, 아니, 저는 이제 그 20불을 쓰고 있어서 만족은 하는데, 이제 네네, 그룹에 30불짜리를 쓰면은 네, 뭐 챗GPT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오는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거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교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